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데이터나 값을 다루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C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가 정수 숫자냐 또는 실수 숫자냐 또는 문자냐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다루는 타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타입의 이름이 바로 int, long, float, double, 그 다음에 character, unsigned int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이 중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 바로 int, 그 다음에 float, 그리고 character. 이 세 가지는 자주 사용하게 될 테니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t는 정수로 표현되는 그런 숫자들을 다루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float은 실수로. 자, 정수와 실수의 차이점이 뭐죠?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다루는 게 바로 float. 그리고 글자.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우리말 같은 글자가 아니라 영어나 숫자, 기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캐릭터라는 CHAR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C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용할 변수의 이름을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선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declare 라고 얘기하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타입과 변수의 이름을 나란히 써주면 됩니다. 이때 변수의 이름은 영문과 숫자를 적당하게 사용을 하되 이름을 봤을 때 충분히 이 변수가 어떤 값을 다루는 변수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자, 예를 들어서 apple count라는 변수 이름은 사과의 개수.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죠. key character라는 어떤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수겠죠. 그래서 사과 개수 또는 입력받은 문자 한 개를 다루는 문자형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변수를 다룬다라는 것은 변수의 값을 읽어내거나 변수에다가 특정한 값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과라는 게 있어요. 즉, 사과가 가격이 얼마이고 그 가격은 사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15개고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라면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변수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 15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가격 프라이스라는 변수, 사과의 전체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에다가 사과 값을 계산해서 넣으려면 위에서 만드는 애플 카운트라는 이 변수, 사과의 개수를 담고 있는 이 변수와 1000이라는 숫자, 사과 한 개의 가격이겠죠. 두 개를 곱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부 다 실행을 하고 나서 계산이 끝난 값을 프라이스라는 곳에 기록을 합니다. 변수에다가 값을 쓰는 거죠. 그를 다른 말로 할당한다. 영어로 assign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면 사과 가격이 1,000원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1,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코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번거롭죠. 그래서 사과 한 개의 가격, 단가라고 불리는 사과 하나의 가격을 별도의 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닛 프라이스라고 해서 사과 단가를 결정을 해서 유닛 프라이스는 1200, 오른쪽에 있는 1200이라는 값을 유닛 프라이스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사과 하나의 단가 가격은 1200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프라이스를 계산을 할 때 위에서처럼 사과의 개수와 사과의 가격을 곱했죠. 마찬가지로 사과의 개수와 사과 하나의 가격, 위에서는 1000원이었지만 지금은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곱한 결과를 프라이스에다가 넣겠다. 똑같은 형식으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것이 생각 후 코딩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생각을 C에서는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후 코딩의 원리, 가장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특정한 타입의 변수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코드로 옮겨야 될까? 타입 이름과 변수 이름을 나란히 적어주면 됩니다.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것은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int 타입으로 애플 카운트, float 타입으로 degree,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생각은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 코드는 왼쪽에 있는 변수 이름에 는이라는 등호 equal 사인을 놓고 오른쪽에 값 또는 다른 변수 또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식,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무엇인가가 다 계산되고 난 것을 변수 이름에다가 집어넣겠다. 할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카운트는 10이라는 숫자를 바로 넣을 수도 있고, 프라이스는 num, 그랬으면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프라이스에다가 기록하죠. 이번에는 프라이스는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를 읽고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를 읽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프라이스에다가 넣겠다.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방법이 데이터를 입력받고 데이터의 값을 출력하고 하는 그런 입출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입력과 출력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 기본적인 규칙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표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자, 어떤 표시자냐면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두고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연달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d 그랬으면 숫자는 정수형 데이터를 d는 데시말이라는 십진수로 표현된 숫자입니다. 데시멀 넘버. 그 다음에 f는 float 넘버, 실수형 타입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하는 지시자, 표시자. 그 다음에 %c는 캐릭터, %s는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문자의 배열,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데이터. 그리고 u라는 데이터는요, unsigned int, 부호 없는 정수형, 즉 숫자를 0 또는 양의 값으로, 양수 값으로만 표현하겠다. 또 p라는 표시자가 있습니다. %p 하게 되면 포인터형, 그래서 메모리 주소값, 우리가 나중에 9장에서부터 다루게 될 텐데 포인터 주소를 알고 싶을 때 16진수 주소값을 화면에 찍어주는 방법이죠. 자,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표시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자, 생각 후 코딩
이번에는 화면에 어떤 특정한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드를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보죠. 즉,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출력해 줘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화면에 문장이나 변수의 값 등 원하는 내용을 출력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은 코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printf라는 내용을 키워드를 집어넣어요. C에서는 이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printf의 괄호 안에다가 이런 규칙에 맞춰서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format 문자열이라는 따옴표, 큰 따옴표 사이에 문자열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표시자, 그 표시자로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맷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이 표시자의 개수만큼 뒤에 해당되는 변수 값을 쭉 나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 안에는 표시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옴표 안에 문자열만 들어가 있고 뒤에는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사과의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어떤 변수의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이 변수는 어떤 변수냐면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이 위치에다가 어떤 타입으로 D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10진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0진수 숫자로 이 안에다가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printf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백슬래시 n, 자, 이건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포맷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표시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new line, 새로운 줄을 만들어라. 즉 우리가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엔터 키를 치는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한 줄 내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자를 사용을 해서 출력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 %d 그러면은 그냥 10진수 숫자. 그런데 자릿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정수형 변수의 값을 10진수 5자리에 맞춰서 출력할 때는 %5d. 그리고 실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표현하잖아요.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현할 때 그 자릿수를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밑에 자리를 2자리까지만 표현해라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2개만 찍어라.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죠. %.ef. 자, 이렇게 표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금방 익숙해질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입력을 받는 경우예요. 프로그램에서 변수의 값을 기록을 할 때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기 전에 변수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거든요. 키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 그래서 이런 생각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내용을 입력받아 타이핑을 해서 그 순서대로 특정한 변수들의 값을 할당한다. 그러니까 변수 여러 개의 값을 순서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뭘 쓰느냐? 코드는 scanf라는 코드를 씁니다. 아까는 printf라는 걸 썼죠. 이번에는 scanf. 그래서 포맷 문자를 똑같이 넣어주는데, 아까 printf하고 다른 점은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라는 기호가 달라붙는다라는 거. 포맷 문자열에 %로 규정한 그 표시자 있죠. 표시자를 똑같이 넣어주긴 하는데, 이때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 endmark라고도 부르고요. ampersand라고 부르는 기호를 넣어준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앰퍼샌드를 왜 붙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구장에 포인터 다룰 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붙이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스캔F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에 %d 형태의 데이터, 즉 10진수로 되어 있는 숫자죠.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앰퍼샌드 붙여줬죠. 이번에는 숫자 두 개를 나란히 입력을 받는 겁니다. 10진수 두 개. 하나는 첫 번째는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두 번째는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키보드로부터 타이핑 받은 숫자를 받아서 입력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그동안의 데이터 입출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과의 단가, 사과 한 개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과의 개수는 얼마인지를 입력을 받아서 전체 사과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생각을 정리합니다. 4단계로 먼저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입력하라고 하고 값을 입력받는다. 두 번째 단계, 사과 개수를 입력하라고 하고 값을 입력받는다. 세 번째 단계,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한다. 네 번째, 계산한 가격을 화면에 출력한다. 자, 이렇게 4단계로 프로그램의 순서를 매겨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겨볼게요. 첫 번째 단계,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입력하라고 하고 값을 입력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입력하라고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사과 한 개의 값을 입력받는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순서로 조금 더 쪼갰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그래요. 사과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출력한다.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숫자를 사과 개수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사과 개수와 사과 한 개의 값을 곱한 값이 전체 사과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한 그 전체 사과의 가격 화면상에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충분히 쪼갰으면 이 쪼갠 생각에서 다루어질 만한 변수를 정하는 거예요. 사과 한 개의 가격은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서 int 타입으로, 사과 개수의 내용은 애플 카운트라는 이름의 변수로 int형으로, 전체 사과의 가격은 프라이스로,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정합니다. 타입과 이름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충분히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코딩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자세하게 적어서 필요한 변수를 정한 다음에 코딩으로 들어가는 생각 후 코딩. 자, 진행을 해볼까요? 자, 사과 한 개의 가격을 입력하라고 출력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사과 한 개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화면상에 출력하는 거죠. 두 번째, 사과 한 개의 값을 입력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스캔F로 사과 한 개의 값인 유닛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d 10진수로 입력받는 거죠. 똑같은 스텝을 다시 겪습니다. 사과 개수를 입력하라고 출력한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사과의 개수를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화면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스텝이죠. 사과 개수를 입력받는다라는 이 생각은 그대로 역시 사과의 개수를 해당하는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 값을 입력받는 걸로 스캔F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하는데 계산식이 사과의 개수와 사과 한 개의 값이잖아요. 그대로 프라이스는 애플 카운트 곱하기 유닛 프라이스 두 개를 곱한 값을 식을 계산한 내용을 그대로 프라이스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 찍습니다. 계산은 전체 사과의 가격을 출력한다. 어떻게 해요? 전체 사과의 가격은 얼마입니다라고 %d 표시자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이 값은 price라는 값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6번의 스텝이 6줄의 코드로 코딩됐습니다. 코드 시작하기 전에 유닛 프라이스, 애플 카운트, 프라이스 이 세 개의 변수는 전부 다 int형으로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return zero라는 이 문장은 메인의 끝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그대로 코드를 옮기는 과정, 생각 코딩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은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그대로 따라치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C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사과 한 개 가격은 1200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타이핑해서 화면상에 사과는 몇 개입니까?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12,000원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변수를 읽고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죠. 변수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읽기, 쓰기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쓰기는 변수의 적절한 값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등호라는 표현, 요 표시하는 기호, 이 기호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구문을 통해 나온 값을 왼쪽의 변수에 할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계산식을 계산한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쓴다. 쓰기예요. 읽기는 변수의 값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애플 카운터라는 변수를 읽어내는 과정, 유닛 프라이스를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읽기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읽어집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값을 읽어서 여기 문자 속에다가 넣어서 화면에 찍어주는 코드가 바로 이 printf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애플 카운트와 유닛 프라이스 변수에 할당된 값을 읽어온 후에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서 결과를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쓰는 코드. 그 다음에 큰 따옴표내의 문자로 출력을 하되 %d라고 표시된 이 부분, 이 위치에다가 프라이스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10진수로 화면에 찍어라. 여기서 백슬래시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new line 세 줄 찍는 엔터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헤더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줄에서 여러 줄이 나올 수 있어요. 헤더 파일 읽어내는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코드 영역이 이렇게 중괄호로 출발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자, 이게 코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int main이라고 하는 메인 함수 코드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는 적절하게 이렇게 탭을 잘 넣어주는 게 좋아요. 탭키, 빈칸을 넣는 것보다는 탭키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코드는 영역 안에서는 들여쓰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zero라고 해주는 이 부분은 main이라는 함수는 기본 함수거든요. C에서는 main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main 함수가 앞에 있는 함수도 타입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7장, 8장에서 얘기를 할 텐데 int라는 타입으로 이 함수가
선언됐기 때문에 뭔가 숫자를 리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분간 그냥 그대로 따라치기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코딩을 하면 됩니다.